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구독자분들도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도 모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방문했던 관광지나 패키지 투어가 지루하셨던 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에 누워있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오늘은 저희가 엄선한 독특한 놀이공원과 어트랙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계장치의 섬 레마신 드릴. 레마신 드릴은 프랑스에서 6번째로 큰 낭트라는 지역에 위치한 테마파크인데요. 이 유원지는 쥘 베른의 상상 속 세계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계 세계, 그리고 공업화된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술적 프로젝트입니다. 주목할 만한 어트랙션은 쥘 베른의 장편 소설 증기의 집에 등장하는 거대한 기계장치 코끼리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코끼리의 몸 길이는 12m, 몸무게는 약 50톤으로 시속 3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코끼리는 나무로 된 다리를 쿵쿵 구르며 가죽으로 된 귀를 팔랑팔랑 흔들고 울음소리를 내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코에서 물보라를 뿌립니다. 코끼리는 승객들을 특별한 테라스에 태워 테마파크를 구경시켜주는데, 그 덕분에 승객들은 낭트의 경치를 감상하며 내부에서는 코끼리의 복잡한 구조까지 볼 수 있답니다. 인세니티. 인세니티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고층 빌딩의 전망대인 스트라토스피어에 있는 어트랙션으로 지상 300m의 높이에서 회전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회전근해입니다. 더 큰 자극을 위해 승객의 좌석에는 시야를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세니티는 전망대에서 20m나 돌출해 회전하고요. 좌석에 안전벨트로 고정된 승객들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지상 쪽으로 몸을 돌린 상태에서 인세니티가 회전할 때마다 보통의 3배 이상의 중력을 체감하게 된다고 하네요. 디킨스 월드. 디킨스 월드는 수도인 런던에서 약 50km 떨어진 켄트주 채텀에 건설된 테마파크입니다. 입장하면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으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호화로운 저택이나 그곳에 사는 우아한 레이디의 모습이 아닌 외진 곳에 사는 거지들의 모습인데요. 꽃을 파는 소녀나 쥐잡이, 트럼프 야바위꾼, 소매치기를 연기하는 배우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최대의 어트랙션 중 하나는 바로 디킨스의 장편 소설 위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한 쥐가 넘치는 지저분한 하수도를 작은 배를 타고 가는 크루징입니다. 이 외에도 까마득한 높이에서 보이는 당시 마을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이곳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8헥타르에 걸친 거대한 유원지인데요.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는 실제로 영화 촬영에 참여했던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의 협력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늘어서 있는 학생들의 책상이 소설 안의 설정과 친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호그와트 성 내에 있는 교수들의 연구실과 홀에 놓인 다양한 가구들부터 호그스미드 가게 쇼윈도에 장식된 상품과 호그스 헤드, 3 브룸스틱 같은 가게에서 판매되는 호박 주스나 버터 맥주의 레시피까지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그스미드 우체국이나 히포그리프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놀이기구, 해그리드 오두막, 지팡이 모양 감초사탕이 있는 허니듀크, 그리고 소설 속 인물들이 마법의 지팡이나 퀴디치용 빗자루를 샀던 가게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호그와트 성 문에서 시작되어 지하 동굴로 내려가는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행이라는 어트랙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콜피온즈 테일.
스콜피온즈 테일은 미국 위스콘신 델즈주에 있는 노아즈 아크 워터파크 내의 어트랙션입니다. 높이는 약 10층 건물 정도로 전체 길이는 약 122m인데요. 캡슐 상태의 코스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3초 후에는 초속 15m나 되는 속도로 코스를 낙하해 내려갑니다. 루프형 코스로 인해 낙하의 스피드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으며 관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미끄러지면서 바깥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북 홀인원. 중국인들은 정말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설마 이제는 호랑이까지 많이 나와버린 걸까요? 하얼빈에 있는 동북 홀인원에는 현재 700마리 이상의 호랑이가 살고 있고 그 수는 날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성된 것은 1986년이고 당시 여기 있던 8마리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개원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중국에는 1000마리 이상의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호랑이들이 이곳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야생동물공원 내에 방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 내에서는 직원들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호랑이들이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관찰할 수 있는 먹이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작은 먹이에는 만족하지 못하는지 보다 몸집이 큰 관광객들을 먹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이미 호랑이가 다가올 쯤엔 투어 관람객들은 그 자리를 떠난 뒤라는 거죠. 디거랜드. 디거랜드는 덤프카나 크고 작은 굴착기 등 여러 가지 중기를 아이나 어른 모두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테마파크입니다. 그 외에도 파크 안에는 회전근해나 건설기계를 이용한 연기를 선보이는 댄싱 디거라 불리는 고계단,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틸트. 2014년 5월 21일 시카고에 경사를 뜻하는 틸트라는 이름의 독특한 전망대가 오픈되었는데요. 틸트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10위권에 속해 있는 존 핸콕 센터 94층에 있으며 경사가 무려 30도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어트랙션에서는 시카고 한가운데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마일을 볼 수 있고 300m가 넘는 높이에서 거리 조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원은 8명까지로 손님이 각각 통유리로 된 홈에 서서 손잡이를 잡으면 창문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잠시 동안 그대로 정지하게 됩니다. 탑승 요금은 $5인데 360도 시카고 입장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경사 전망대가 되었고 현재에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카오 타워. 마카오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에 고무 로프를 연결해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와이어를 달고 지면으로 내려가는 스카이 점프를 할 수 있는 전망 시설을 갖춘 타워입니다. 이외에도 암벽 등반처럼 타워를 올라가는 타워 클라이밍이나 안전띠를 메고 타워 꼭대기까지 걸어가는 스카이워크 같은 놀이기구도 있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완만한 스카이 점프를 시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다지 줄을 설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어트랙션은 어느 것인지 코멘트란에 공유해볼까요? 알림을 켜주시면 영상이 새로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